먼저 이 워크샵을 이렇게 오거나이즈 하시고 또 저희 또 발표 기회를 주신 진교택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여러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결과는 이제 중앙대학교의 이상엽 교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한 결과고요. 그러니까 핸들바디 낫이라는 것을 이제 제가 소개를 드릴 거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약간의 최근 히스토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근데 이 톡에서는 어떤 두 개의 이제 핸들바디 낫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S3에 들어있는데, 그 컴플리먼트는 호메오모픽한 공간인데, 그 핸들바디 낫 자체 두 개는 서로 이퀴벌런트하지 않은 그런 예를 이제 보여드리고, 이제 증명을 간략하게나마 이제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웃라인을 보면 일단 핸들바디 낫의 정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본 수학자들 몇 명이서 이렇게 같이 만든 그런 핸들바디 낫의 테이블이 있습니다. 마치 그 클래시컬한 낫 테이블이 이렇게 크로싱 적은 수부터 이렇게 쭉 있듯이 핸들바디 낫도 이제 테이블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메인 결과인 이제 어떤 두 개 핸들바디 낫의 페어인데, 컴플리먼트는 호메오모픽한데 그 자체는 이니퀴벌런트한 그런 메인 결과의 스테이트먼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간략하게 증명을 보는데 렘마가 이제 한 3개 정도 쓰입니다. 그래서 사실 증명을 다 이제 한다는 것은 시간도 그렇고 좀 복잡하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 예, 간략하게 소개하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핸들바디 낫의 정의는 이제 그냥 S3 안에 핸들바디가 들어있으면, 인베드 되어 있으면 그거를 이제 핸들바디 낫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핸들바디가 뭔가는 설명을 제가 안 써놨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신다고 가정을 하고 쓰지를 않았는데, 그러니까 핸들바디는 그러니까 3차원 다양체인데, 연결된 3차원 다양체인데, 이렇게 제로 핸들, 그러니까 3디멘전에서 이제 그러니까 3디멘전에서의 핸들들인데, 제로 핸들은 이제 3차원 볼이고요. 그런 게 여러 개 있으면 거기에 원 핸들들을 이렇게 몇 개를 붙여서 최종 결과가 이제 연결되게 이렇게 만들면 그게 이제 핸들바디입니다. 그러니까 제로 핸들에 원 핸들들을 붙여서 만든 커넥티드인 3 매니폴드가 이제 핸들바디고요. 다르게 이해를 하면 이미 이제 3차원 다양체에 어떤 그래프가 들어있으면, 파이나이트 그래프가 들어있으면 그것에 이제 레귤러 네이버후드가 핸들바디와 호메오모픽한 물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는 S3에 이제 그냥 핸들바디가 들어있을 때 그걸 이제 핸들바디 낫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이제 핸들바디 낫 두 개가 있으면은 H1과 H2가 있으면 언제 같냐 틀리냐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S3에 아이소토피가 있어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변형하는 아이소토피가 있어서 한 핸들바디를 다른 핸들바디로 옮길 수 있으면 이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스여리에서 낫의 이퀴벌런스랑 뭐 비슷한 스타일의 정의죠. 또 다른 이제 같은 동치인 정의는 이제 S3의 아이소토피는, 그러니까 같은, 그러니까 이퀴벌런트한 정의는 S3의 오리엔테이션 프리저빙한 호메오모피즘이 있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오토모피즘이 있어서 그 호메오모피즘 H가
한 핸들바디를 다른 핸들바디로 옮기면 이제 또 이제 두 핸들바디 낫이 동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낫 시어리에서의 이퀴벌런스랑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이정이로는 이게 세타랑 그 핸드컵이라고 그러나? 그거 같은 거 돼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핸들바디로는? 예, 이제 예, 이따가 여러 이제 그림들도 나오는데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완 파라메타 패밀리로 이렇게 잘 돼요. 지금 이 핸들바디도.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아이소토피. 투명모르피즘을 아이소토피 이렇게 완 파라메타 패밀리로 아이덴티티까지 이렇게 싹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점도 다 있나? 그걸 이제 이렇게 엄격하게 사실 이제 그런 이제 답을 해야 되는데요. 스페셜 그래프의 이런 이퀴벌런스를 정의라는 거랑 모양은 사실은 똑같잖아요. 예. 해주고 예. 완전 똑같잖아요. 그러면 뭐 지금 핸드 커버하고 지금 다르잖아요. 여기서는 같은데 그래프로서는 다르잖아요. 그래프의 스페셜 인베이션이면. 예. 그럼 뭔가 지금 거기 둘 다 차이가 나는 거 아닐까요? 원 파라메터 패밀리로 봤을 때 뭔가 두 개가 지금 다른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난 그냥 잘 몰라서 근데 뭐에서 차이가 나서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그래프와 이제 요 핸들바디 낫의 차이는 살이 쪄 있는 예, 그 차이인데요. 있다는 게 그런 자유를 들어준다 이건가요? 예, 정의는 근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뚱뚱한 모양을 그대로 뚱뚱한 모양으로 다 이렇게 가져가면 되는 정의인데요. 그러니까 예,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기서도 얘기를 하지만 이제 3차원적인 물체를 가지고 이퀴벌런스를 하는 것보다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스파인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리기도 간단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하는데, 특히 이제 이 톡에서는 이제 지너스 2인 핸들바디 낫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핸들바디 낫 안에 있는 걸 스파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래프로 봤을 때 핸드컵 모양의 그래프든지 세타 커브인데 그 H가 이 감마 이제 네이버드면은 레귤러 네이버드면 이제 그걸 스파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핸들바디 낫 하나에 대해서 안에 스파인은 여러 가지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유니크하게 결정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다이어그래머틱한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 개가 무한히 많이 잡을 수 있는데 어떤 두 개가 있으면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옮겨지는 것을 이제 저기서 아이소토피는 그래프로서의 아이소토피와 이제 저런 로컬하게 IH 무브라는 걸 써서 이미 두 개가 서로 하나에서 다른 걸로 옮겨질 수 있다는 걸 이제 이시라는 일본 수학자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브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밸런스가 뭐 4일 수도 있죠. 이렇게 네 부분이 한 점으로 올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살짝 움직이면은 밸런스 3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냥 밸런스 3인 것만 생각을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스파인을 이제 핸드컵 그래프 혹은 세타 커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밸런스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이소토피로 다 바꿔버릴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 스페셜 그래프의 아이소토피로 봤을 때 그런 아이소토피와 이제 이 IH 무브, 이 IH 무브는 보면 이거는 이제 그래프에서 이렇게 막 엣지를 바꿔버린 막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프의, 스페셜 그래프의 아이소토피로 볼 수는 없는데 이런 것까지 이제 허용하면 이제 임의의 두 스파인이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옮겨질 수 있다는 걸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이그젬플을 보면 아까 오기영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런 게 다 이제 같게 봅니다. 이제 이 시절에서는 뭐 세타 커브든 그러니까 아주 스탠다드하게 인베디드된 지너스트 핸들바디를 생각하시면 그 안에 스파인을 저렇게 세타 모양으로 잡을 수도 있고 핸드컵 모양으로 잡을 수도 있고 그 안에 저렇게 뭐 호프링크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 아크가 연결한 형태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결국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엣지를 이렇게 막 끝점을 움직여서 그걸 슬라이딩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게 다 허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핸들바디나 이퀴벌런스에서는 저런 게 다 같은 걸로 취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일본 친구들이 이제, 이런 핸들바디나 또 그러면 이제, 이퀴벌런스가 있으니까, 이제 간단한 핸들바디나부터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기준이 이제 크로싱 넘버가 가장 클래시컬한 그런 개념이니까, 여기서도 핸들바디나에 이제 다이아그램을 놓고, 이제 레귤러 다이아그램을 놓고 거기 이제 크로싱 수를 이제 미니멀한 그런 모든 다이아그램 중에 이제 미니멀한 걸로 정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크로싱 수 적은 것부터 쭉 이제 나열해서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크로싱이 6개까지 이렇게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시, 키시모토, 모리우치, 스즈키 이런 이제 여러 사람이 함께 노력을 해서 일단 크로싱 6까지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테이블은 이제 그들의 이제 프리프린트 아직 프리프린트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가져온 거고요. 일단 그러니까 뭐 트리비얼한 핸들바디나 크로싱이 없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아무튼 좀 설명을 더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예외적인 건 빼고 이제 어떤 크로싱 6까지 나열을 했는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게 이제 크로싱 6까지의 완벽한 테이블이 되려면 이 중에 있는 어떤 두 개도 이제 그러니까 모든 크로싱 6 이하의 핸들바디 낫이 이 테이블 안에 다 있어야 되고 이 테이블 안에 있는 서로 다른 두 개는 틀려야 이제 테이블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모든 크로싱 6 이하의 핸들바디 낫이 이 중에 있다는 거는 이제 그들이 보였는데 이 중에 어떤 두 개의 페어는 같은지 틀린지 아직 모르는 페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너스는 2로 고정을 예, 지너스는 2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너스가 또 3 이상이 되면 또 어렵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낫시어리에서도 이렇게 낫이 얽혀 있지만 핸들바디나 또 이제 그 자체로서 이게 이렇게 나티드 되어 있는데 이제 저런 그러니까 어떤 지금 아직 그들이 아직 구별하지 못한 페어 몇 개, 두 가지 페어가 있는데요. 그것만 빼고는 다른 것들은 아무리 이렇게 이제 공간상에서 움직여도 하나가 다른 걸로 갈 수 없다는 걸 다 보였습니다. 어떤 두 페어만 빼고요. 여기서 어떤 거는 그 핸드컵 그래프고 어떤 거는 세타 커브.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제 핸드컵 모양이든 세타 커브 모양이든 뭐 어쨌든 막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4일 같은 경우에 예, 크로싱이 그러니까 미니멀 지금 이게 크로싱 그 넘버거든요. 세타 커브로 바꾸면 크로싱이 늘어나서 저거. 예, 아마 그럴 겁니다. 다르게 막 바꾸다 보면 이제 크로싱이 더 늘어날 수는 있죠. 근데 어떻게 바꿔도 최소로 하면 저게 이제 4개보다 더 적게는 못 줄인다는 거죠. 모리우치가
예, 그 모리우치가 공헌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세타 커브하고 핸드컵 그래프하고 테이블 만들었거든요. 그 안에는 이제 보고 예, 그러니까 모리우치가 만든 테이블은 세타 커브와 핸드컵 그래프의 테이블이 크로싱 몇 가지인데 이제 거기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 중에 이제 이 핸들바디나 이퀴벌런스로는 또 막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줄여서 이게 딱 여기까지 온 건데, 예, 아직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좀 크게 모양을 약간 다르게 그렸지만 방금 전 테이블에서 5, 1, 6, 4 요 두 개랑 그 다음에 또 5, 2, 6, 13 이 두 페어는 예, 구별을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인베리언트들을 써서 주로 다른 페어들은 다 구별을 했는데요. 그 퀀들 이론, 퀀들 컬러링 이론 저는 그쪽을 잘 모르지만 그런 걸 써서 다 구별을 했는데 이 두 개는 그런 인베리언트를 쓰면 같게 나옵니다. 그래서 구별이 안 되거든요. 그런 인베리언트로.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를 보면은 이제 이 두 페어가 있는데 이 톡에서는 또 시간 관계상 이제 첫 번째 페어 5, 1과 6, 4 이 두 페어를 구별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별이 그 인베리언트들 구별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저 위쪽이 전부 5, 1 같은 그 핸들바디나 5, 1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오른쪽에 있는 두 그림이 이제 방금 전 그림 같은 거고요. 이것을 아이스토피, 슬라이딩 그런 걸 자유자재로 해서 바꾸면 이제 제일 왼쪽에 두 위아래 두 개로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다른 부분은 다 똑같은데 이쪽 위에는 이제 두 가닥이 이렇게 빨간 원 사이를 이렇게 그냥 반듯하게 이렇게 뚫고 가고요. 밑에는 두 가닥이 이렇게 한번 풀 트위스트를, 예, 풀 트위스트를 하고 지나가거든요. 다른 부분은 다 같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컴플리먼트를 보면은 그냥 이게 360도 회전이기 때문에 호메오모픽하거든요. 바깥 공간은. 근데 이제 메인 세럼에서 이제 바깥 공간 근데 호메오모픽한데 이제 이 자체로는 아무리 아이스토피나 슬라이딩 같은 걸 해도 바꿀 수 없다는 걸 이제 보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것과 관련이 있냐면 나시어리, 링크 시어리와 차이점을 잠깐 보면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이제 정리가 있는데 고든 루키에 그냥 이제 낫은 그러니까 이제 S1과 호메오모픽한 이런 낫은 두 개가 있으면 S3 있으면 그 컴플리먼트가 호메오모픽하면 그 두 낫은 같은 낫이라는 게 이제 1989년도에 이제 고든 루키가 보였는데 링크는 우리가 이제 어떤 이그젠플이 있죠. 뭐 화이트헤드 링크 같은 걸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컴포넌트가 이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방금 전 여기서처럼 어떤 낫의 한 컴포넌트의 일부분이 다른 컴포넌트를 이렇게 지나갈 때 거기서 풀 트위스트를 주면 컴플리먼트는 호메오모픽한 링크인데 그 링크 자체는 같은 링크가 아닌 걸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성질이 이제 연결이 돼 있는 이제 핸들바디 낫이지만 여전히 비슷한 성질이 있다는 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낫시어리와의 이제 차이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성질을 발견하고 처음에는 되게 신기해서 되게 기뻐했는데 이런 비슷한 결과가 아주 오래전에 이미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 고든 루키 결과의 바로 다음 해의 결과인데 어떤 모토라는 사람이 비슷한 이번 사람이 이름은 고든 선생님의 뭐 제자인 것 같더라고요.
퍼스트 네임을 먹어야 할 텐데 라스트 네임을 먹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그런 걸 했더라고요. 어떤 지나스 투인 핸들바디인데 완전히 똑같은 스테이트먼트인데 컴플리먼트는 호메오피카인데 같지 않은 지나스 투 핸들바디 두 개를 찾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한 이 낫은 이 핸들바디 낫은 아니고 이제 다른 게 만든 건데요. 어쨌든 아무튼 구체적인 대상은 틀립니다. 모터의 핸들바디 낫과 지금 아까 게 제일 간단한 거예요? 아까 얘가? 이거 이상 더 간단하게 못 만들어? 꼬여줘야지 저게. 예, 아무튼 하나에다가 두 가닥 집어넣고 적당히 잘 만들었는데 저기 바깥에 크로싱 같은 거 좀 없으면 안 돼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시 테이블에서 다른 건 다 되고 이것만 안 됐다고 해서 그게 모티베이션이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 20 테이블에서 그게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이제 다 다른 거다. 근데 예. 이거는 컴플리멘트는 다 컴플리멘트도 다 달라요. 그런 부정은 없잖아요, 그죠? 컴플리멘트 같은 놈도 있을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폴리노미얼 인베리언트로든지 뭐 퀀들이든지 뭐 이런. 예, 그런 걸로 다 계산을 했는데, 그러니까 컴플리멘트를 살펴보진 않았을 거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런 인베리언트가요, 이제 이시로부터 들었나? 아무튼 누구로부터 들었는데요. 그들의 인베리언트는 컴플리먼트가 같으면요, 그냥 꽝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꽝이에요? 무조건 같아요. 그래서 예,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컴플리먼트 같으면 그냥 다 인베리언트가 같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증명돼 있어요? 그런 그게 무슨 그냥 성질로 있다고 그랬습니다. 콘들 인베리언트의 성질이 예. 콘들은 그런지 모르는데 콘들만 있는 거 아니던데.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존스 폴리노미얼 같은 게 있던데 무슨 그러니까 배려물이 하나 같은 거 모르겠는데. 콘들은 내 생각에 코플리멘트 같은 거 같이 나올 것 같고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뭐 그룹 시어리도 쓰고 이렇게 해서 좀 더 강력한 인베리언트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게 전부 다 컴플리먼트가 호메오픽하면 인베리언트가 전부 항상 같게 나온다고 예 그랬습니다. 지금 그때 화이트헤드 그거 올린 거 있잖아요. 그 존수가 구분할걸요? 심지어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 친구들이 존스당 폴리노미얼 얘기는 안 했던 것 같고요. 아니 아까 화이트헤드 그러니까 인베리언트로 되면 사실 더 좋은 거죠. 편한 거고. 근데 그래서 이 증명은 사실 이걸 이제 구분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딱 지금 한 페어만 이 톡에서 이제 어떻게 틀리다는 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엄청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페어도 비슷한 성질이긴 한데 아주 그냥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들어가면 아주 틀려집니다. 그래서 렘마를 이제 3개 정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렘마 1, 2, 3가 있는데 렘마 2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최종 단계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렘마는 간단하게 보면 그거는 증명은 하지 않고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H가 이제 지너스 2 핸들바디인데요. 애뉴러스가 H 안에 들어있는데 이센셜이고 그다음에 세퍼레이팅 애뉴러스입니다. 이센셜이라는 건 그 지너스 핸들바디 안에서 인컴프레서블이고 바운더리로 패러렐 하지 않은 그런 애뉴러스 말합니다. 그리고 C1, C2는 이제 두 개의 바운더리 H에 있는 이센셜 루프인데 심플 루프인데 그 애뉴러스의 바운더리랑은 만나지 않는 그런 루프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A가 세퍼레이팅이니까 양쪽이 있을 텐데 C1, C2가 각각 A의 양쪽에 이렇게 A에서 세퍼레이트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애널러스가 이센셜 세퍼레이팅 애널러스이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는 C1, C2 둘 중에 하나는 그 파이1 H에서 봤을 때 어떤 프리미티브 엘리먼트의 어떤 non 트리비얼한 파워, 그러니까 제곱이나 세제곱 그 이상이 됩니다. 이런 게 이제 렘마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그림을 보시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런 이센셜 세퍼레이팅 애뉴러스가 저런 모양으로 이제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제 물론 더 이렇게 여러 바퀴를 더 돌 수는 있지만, 저런 상황이고 C1, C2가 이 양쪽에 나눠져 있으면, 그러니까 저런 애뉴러스는 이 지너스 핸들바디를 저런 애뉴러스를 따라서 이 지너스 핸들바디를 컷을 하면 한쪽은 지너스 2 핸들바디가 나오고요, 한쪽은 솔리드 토러스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솔리드 토러스 쪽에 있는 C1이나 C2 중에 하나는 이렇게 최소한 두 바퀴 이상을 원시트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이제 프리미티브 엘리먼트의 non 트리비얼 파워를 리프레젠트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지너스 2 핸들바디 안에 이센셜 세퍼레이팅 애뉴러스는 이런 식으로 밖에 있을 수 없다, 그런 걸 이렇게 캐릭터라이즈한 정리가 있거든요, 고바야시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 쓰면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좀 상당히 이제 테크니컬한 렘마고요. 이거는 나중에 쓰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렘마2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렘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린 게 이제 그 아까 테이블에서 5-1 그 핸들바디 낫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은 이 바깥 공간이 어떤 공간인가 이걸 잘 들여다보는 게 증명이 항상 그런 철학인데, 이 바깥 공간에 이런 애뉴러스 A0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노테이션이니까 X0가 바깥 공간인데, 이 X0에는 non separating 애뉴러스가 있는데 그런 거는 이런 A0밖에 없다, 유일하게. 그게 이 렘마2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는 up to 아이스토피로 임의의 non separating 애뉴러스가 들어있으면 아이스토피로 움직이면 저런 A0가 항상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렘마2를 이제 증명을 하면 거의 이제 증명이 끝났는데, 이 렘마2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유일성을 보여야 되는데 또 하나의 렘마가 쓰입니다. 그래서 이 렘마2의 증명이 사실 제일 긴데요. 이제 아주 그냥 간단하게 보면 어떤 식이냐면, 항상 이제 전형적인 그런 아규먼트가 되겠는데요. 그런 non separating 애뉴러스가 또 하나 있다, A가. 그렇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A0랑 아이스토피가 하지 않는 게 또 하나가 있다면, 그러면 A0도 있고 A도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그 공간상에서 들어있는데 이렇게 서로 만날 텐데, 서로 이제 이렇게 트랜스버스하게 만나고, 그 다음에 만나는 그런 컴포넌트 수가 가장 적게 만난다고 이제 항상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A를 골랐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제대로 설명하려면 이제 길어지는데,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이제 그런 만난다고 하면은 이제 만나는 그런 자국들을 양쪽 서피스에서 살펴보죠. 그래가지고 또 뭐 이니센셜한 커브나 아크에서 만날 수도 있고, 이센셜한 커브나 아크들에서 만날 수도 있는데, 어떤 스탠다드한 이제
innermost circle, outermost arc 아규먼트들을 적용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자르고 이제 붙이고 해서 새로운 걸 만들죠. 그랬을 때 그런 과정을 하다 보면은 이제 거기서 새로운 이제 이센셜 디스크나 이센셜 애뉸러스나 또 메비우스 밴드 같은 게 이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뉸러스 두 개를 가 만나는 자국들을 따라서 이런 스탠다드 컷 앤 페이스트 아규먼트를 하다 보면 이제 새로운 디스크나 애뉸러스나 메비우스 밴드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렘마 3는 뭐냐면 이제 그런 그러니까 새로 이런 생기는 것들은 원래 이제 기존에 있던 A0랑은 만나지 않는 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는다는 걸 또 다음 렘마를 이용해서 보이겠습니다. 애뉸러스 패러렐하게 생기면 어떡하죠? A0 그러니까 패러렐하게 생기면 이제 결국 아이소토피로 움직이면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괜찮고.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애뉸러스가. 예. 지금 우리 바운더리에서 만나요? 바운더리에서 만나요. 예, 바운더리에서도 막 만날 수 있고 인테리어에서도 만날 수 있고요. 바운더리에서 안 만나는 경우도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경우를 다 고려해서요. 어떤 경우도 생기지 않는다는 걸 다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기간 관계상 렘마 3에 이제 의존을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아우터모스트를 갖고 이렇게 커렌트 페이스트를 쭉 해야지 얻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거는 그냥 무시하고 어차피 예. 상당 부분은 패러렐하게 따라가는 거고 나머지 부분을 좀 다른 거를 이용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제 예, 항상 그런 아우터모스트한 것부터 이렇게 그런 걸 살펴봐야 이제 기존의 거랑 만나지 않는 거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예. 항상 그런 식으로 아규먼트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이 그림이 이제 원래 그림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컷 앤드 페이스트 아규먼트를 해서 뭔가 새로운 조각을 얻었는데 그게 이제 A0랑 만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자, U라는 공간이 이제 뭐냐면 원래 그 X0를 그 애뉸러스 A0를 따라서 컷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애뉸러스가 어느 두께를 가지고 이렇게 컷을 하게 되면 위에 한 장, 아래 한 장 이렇게 생기겠죠. 그 카피가. 그것에 이제 애뉸러스의 코어가 저기 빨간 커브인데, 그러니까 새로 생긴 조각이 원래 애뉸러스랑 만나지 않는다면 그 코어랑도 당연히 만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새로 생긴 어떤 조각이 있으면 그게 저 빨간 커브랑 만나지 않는 게 있을 수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해주면 이제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노테이션을 좀 이제 정의를 하면요. 이제 X0가 원래 그 핸들바디 낫의 컴플리먼트였는데 이걸 A0라는 애뉸러스 따라서 컷을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이제 컴팩스 리메니풀도 U라는 게 얻어지는데 이제 U의 바운더리 상에 두 개의 그 원래 애뉸러스의 코어의 카피가 생깁니다. 그것을 C 플러스 C 마이너스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U는 지금 이 바깥 공간입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걸 이제 아이소토피로 변형을 하면 결국은 이게 이제 이렇게 핸들의 끝부분을 잡고 이렇게 언트위스트를 하면은 이제 스탠다드 지너스 투 핸들바디의 바깥 공간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아이소토피를 하게 되면 그 빨간 커브들 C 플러스와 C 마이너스가 이제 좀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저런 두 커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호를 C를 이제 C 플러스와 C 마이너스 유니언이라고 하고, 이제 그 U상에 세 개
non-separating한 essential disk XYZ를 잡겠습니다. 그림처럼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U가 지금 바깥쪽 핸들바디니까 이제 편의상 안과 밖을 뒤집어서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쪽 이쪽 핸들바디가 U라고 보시면 되고, 노테이션들을 조금 정의를 하면요. 일단 이 XYZ 세 개의 이센셜 디스크가 U를 두 개의 3볼로 나누는데 B 플러스와 B 마이너스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C라는 커브가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 C라는 커브들을 이제 아크들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보면 B 플러스에서도 5개의 아크 조각이 이제 나오고, B 마이너스에서도 5개의 아크 조각이 나오는데, 여기서 특징을 잘 보면 각각의 아크들이 5개가 이제 X와 Y를 연결하는 것도 있고, X와 Z를 연결하는 것도 있고, Y와 Z를 연결하는 것도 있습니다. B 플러스에서도 그렇고, B 마이너스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C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 전체 두 커브의 유니온이 이제 C인데, C와 B 플러스 마이너스 인터섹션 아크이고, 그러니까 5개 아크로 되어 있고, 델타라는 걸 기호로 이제 XYZ 전체 유니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델타 플러스 마이너스도 비슷하게 이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렘마만 보이면 충분하냐면요. 이 지너스 투 핸들바디 안에 이제 어떤 이센셜 디스크나 이센셜 애뉈러스나 메비우스 밴드가 이 C, 그러니까 이 빨간 커브들과 만나지 않으면서 있을 수는 없다. 이 사실만 보이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렘마2가 증명이 되고, 다시 그러면 이제 렘마2를 써서 본래 결과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저기서 빨간 커브가 한 개예요, 두 개예요? 2개입니다, 컴포넌트가. 예, 하나는 간단하고, C 플러스 C 마이너스. 예, 하나는 비교적 간단한 이 론지튜드 같이 보이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원래 처음에 이제 핸들바디 낫이 이 모양이었는데, 저걸 핸들바디 낫을 이쁘게 바꾸다 보니까 이제 빨간 커브는 복잡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증명을 간단하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 U 안에 빨간 커브들을 만나지 않으면서 저런 서피스들이 없다는 걸 보이면 되는데요. 그러면 있다고 하면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런 서피스 F가 이센셜 디스크면, 이제 또 그 이센셜 디스크랑 이 델타, 그러니까 델타는 XYZ의 유니온이었는데요. 이게 인터섹션이 트랜스포스하고 또 미니멀하게 만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디스크는 델타랑 만나지 않을 수는 없는데요. 만약에 만나지 않는다면 어느 B 플러스나 B 마이너스 한쪽에만 있겠죠. 그러면 그 어느 한쪽에서 보면 5개의 아크가 X와 Y를 연결하는 것도 있고, Y와 Z를 연결하는 것도 있고, Z와 X를 연결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디스크의 바운더리가 트리비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바운더리 쪽으로 패러를 하게 되고, 결국 이센셜 디스크가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델타를 만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F도 이제 디스크고, 이 델타의 하나하나 컴포넌트들도 디스크인데, 이제 핸들바디 안에 디스크들이 있으면 또 이렇게 서클 컴포넌트에서는 만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핸들바디가 이리듀서블한 3매니폴드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크 컴포넌트들에서만 만난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또 이제 F에서 아크들에서만 만났는데, 가장 바깥쪽 아크, 아우터모스트 아크를 살펴보면 어떤 이제 서브 디스크 F'이라는 걸 이렇게 자를 텐데, 그걸 또 들여다보면 이제 또
저 빨간 커브들이 이렇게 모든 타입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아크가 어떤 트리비얼한 형태의 아크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소토피로 또 그 인터섹션 수를 줄일 수가 있어서 이제 처음에 미니멀하게 만나는 걸로 잡았다는데 또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지너스2 핸들바디 안에는 저런 빨간 커브들을 만나지 않게 이센셜 디스크를 그릴 수는 없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이 안에 빨간 커브들을 만나지 않는 이센셜 애뉰러스나 메비우스 밴드도 없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저 커브들의 어떤 이제 파이1 U에서 어떤 원소를 제너레이트 하는가, 아니 어떤 원소를 리프레젠트 하는가를 살펴보면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일단 U는 지너스2 핸들바디이기 때문에 이제 제너레이터가 두 개인 이런 프리그룹이고요. 그래서 제너레이터를 XY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C 플러스와 C 마이너스는 어떤 원소를 나타내냐면, 하나는 X를 나타내고요. 하나는 이제 XY, XY 인버스, X 인버스, Y 인버스 이런 원소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메비우스 밴드가 없다는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새로운 매니폴드 Q라는 걸 만들겠습니다. 이 지너스2 핸들바디에 이 C 플러스와 C 마이너스를 따라서 투 핸들을 두 개 이렇게 붙여서 만든 매니폴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투 핸들을 붙인다는 말은 그 파이1에서 그 원소를 이제 트리비얼하게 만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파이1 관점에서 보면 저 두 원소가 이제 릴레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X도 이제 1이고 이 XY, XY 인버스, X 인버스, Y 인버스 이 원소도 1이라고 놓으면은 결국 그룹이 이제 트리비얼한 그룹이 되거든요. 둘 다 1이라고 릴레이션으로 놓으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두 컵을 따라서 투 핸들을 붙여서 만든 매니폴드는 결국 3볼이 됩니다. 그런 사실을 이제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F라는 서피스는 지금 그 커브들과 만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투 핸들을 붙인다고 해도 그럼 여전히 이제 그 안에 인베드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 결과가 지금 이제 Q가 3볼이라고 했기 때문에 3볼 안에는 메비우스 밴드가 이제 프로폴리 인베디드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질 때문에 이제 메비우스 밴드도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경우는 이제 애뉰러스만 남았는데, 자, 마찬가지로 투 핸들을 붙이고 난 후에도 여전히 이제 그 서피스가 인베드 되어 있기 때문에 3볼 안에 애뉰러스가 인베드 되어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한다면은 3볼 안에 애뉰러스가 인베드 되어 있으면 이제 세퍼레이팅한 애뉰러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애뉰러스가 있으면 이제 U에서도 세퍼레이팅 이센셜 애뉰러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렘마 1에서 언급했던 상황이 나오는데, 이제 U에서 보면 이센셜 세퍼레이팅 애뉰러스가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너스2 핸들바디 안에 이센셜 세퍼레이팅 애뉰러스가 있으면 이제 한쪽은 지너스2 핸들바디, 한쪽은 솔리드 토러스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센셜 애뉰러스이기 때문에 그 애뉰러스의 코어가 이쪽 솔리드 토러스 쪽에서는 론지튜드 방향으로 2번 이상 이렇게 감는 그런 커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으로 오게 되고요.
근데 그 빨간 커브 두 커브의 이제 파이 1에서 어떤 원소인가 살펴보면 둘 다 이제 어떤 프리미티브 엘리먼트의 non 트리비얼한 파워는 아닌 걸 이제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애닐러스가 이 두 커브를 양쪽으로 나눈다면은 둘 중에 하나는 프리미티브 엘리먼트의 non 트리비얼 파워다라는 게 이제 렘마 1이었는데 둘 다 프리미티브 엘리먼트의 non 트리비얼 파워가 아니니까 어느 한쪽에 다 몰려 있게 됩니다. 이제 그 렘마에 가면요. 그래서 둘 다 한쪽에 있게 되는데 노테이션을 다시 기억을 해보면 이제 U1 쪽이 솔리드 토러스라고 하고 U2 쪽이 지너스 핸들바디라고 하면 그 두 커브 C 플러스와 C 마이너스가 뭐 패러렐한 커브는 아니기 때문에 U2 쪽에 있어야 되거든요. 둘 다. 그러니까 U1 쪽은 이제 바운더리가 남는 부분이 애닐러스만 있기 때문에 둘 다 그쪽에 있으면 패러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왼쪽에 이제 U2 쪽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으로 볼 수 있냐면 C 플러스 C 마이너스가 둘 다 U2 쪽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 C 플러스 C 마이너스에 이제 따라서 투 핸들을 붙인 게 이제 3볼 Q가 됐었는데 결국 이 F라는 서피스가 3볼 Q를 U1 쪽과 U2에 투 핸들 두 개를 붙인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걸 자세히 보면 그 애뉴러스가 양쪽으로 두 개의 매니폴드로 나누는데 솔리드 토러스 쪽에서 그 애뉴러스의 코어가 론지튜드 방향으로 두 바퀴 이상 이제 감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전체를 붙여서 이제 3볼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솔리드 토러스에 어떤 다른 3차원 다형체를 붙여서 애뉴러스를 따라서 붙이는데 애뉴러스가 솔리드 토러스를 두 번 이상 돌게 되면 결과가 3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그런 경우들을 다 따져봤는데 어떤 경우도 다 생길 수가 없는 경우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렘마 3가 증명이 되고 렘마 3를 쓰면 이제 결국 렘마 2가 이제 최종, 그러니까 이 바깥 공간에는 non-separating 애뉴러스가 유일하게 저런 거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렘마 2를 쓰면 이제 유니크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두 페어 우리가 구별하려고 하는 두 핸들바디 낫에서 이제 어떤 non-separating 애뉴러스를 그려보면 일단 이제 왼쪽이 5-1 핸들바디 낫이고 오른쪽이 6-4 핸들바디 낫의 이제 일부분만 제가 간략하게 그렸는데 5-1 쪽에서는 그 애뉴러스의 두 개의 바운더리 컴포넌트가 이제 한 컴포넌트는 녹색 커브고 하나는 이제 옐로우 커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애뉴러스를 그릴 수가 있고요. 이제 6-4 핸들바디 낫에서는 제가 일부분만 그렸는데 사실 6-4 핸들바디 낫이 5-1에서 이렇게 두 가닥을 트위스트를 해서 얻어졌기 때문에 그 트위스트하는 호메오피즘에 따라서 애뉴러스도 따라서 이렇게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옐로우 컴포넌트는 저렇게 이제 어느 부분의 론지튜드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게 되거든요. 애뉴러스의 바운더리 컴포넌트 중 하나가 저런 커브가 됩니다.
그래서 두 핸들바디 낫이 있는데 이제 바깥 공간에 non-separating annulus는 유일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유일하면 이제 하나밖에 그릴 수 없는데, 이게 같은 핸들바디 낫이라면 아이소토피로 바꾸면 그 하나가 다른 애뉴러스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핸들바디 낫도 아이소토피로 옮겨지지만 이게 전 S3 아이소토피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다 아이소토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애뉴러스이기 때문에 한 애뉴러스가 다른 애뉴러스로 가야겠죠. 근데 살펴보면 한쪽에서는 애뉴러스의 바운더리 컴포넌트가 마치 머리디안 커브 같은 것이고, 이쪽은 이제 론지튜드죠. 그러니까 핸들바디 낫에서 이쪽은 디스크를 최소한 바운드하고 다른 하나는 디스크를 바운드하지 않죠. 그래서 아무튼 전혀 틀린 성질의 커브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이소토피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핸들바디 낫을 다른 하나로 이렇게 옮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핸들바디 낫이 이제 같지 않다는 증명이 되겠습니다. 비슷한 증명 방법으로 이제 그 두 번째 페어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 페어에만 적용되는 이제 또 아규먼트를 또 써서요. 파이1도 들여다보고 여러 가지 서피스들도 들여다봐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까?